엔비디아가 장 초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뒤 급락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엔비디아의 블랙웰 기반 GPU에 마이크론의 메모리 칩이 탑재됐습니다. 월가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고평가 의견이 들려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CES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신기술에 대한 실망감에 국채금리 폭등이 더해지자 기술주 투매가 일어나며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뉴욕 증시에서 기술 투매를 일으킨 결정적 기폭제는 국채금리의 폭등이었습니다. 오전에 발표된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11월 구인 건수가 깜짝 증가세를 보인 한편 12월 서비스업 PMI를 통해 확인된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는 기대 이상의 호조를 보였습니다. 견고한 경제는 금리 인하 지연 혹은 횟수 축소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장중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8bp 이상 치솟은 4.699%까지 올라섰죠. 그 순간 엔비디아를 필두로 빅테크주들이 줄줄이 반락세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더불어 오후에 진행된 10년물 국채 입찰도 부담이었는데요. 저조한 수요에 4.68%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최근 국채금리가 지속 증시의 발목을 잡는 가운데 당분간 부담 요인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조만간 미국의 재정 적자가 한도에 직면하고 대규모 국채 발행이 여러 건 남아있는 점, 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임박했다는 점까지 금리의 추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비앙코 리서치에서는 10년물 금리가 평균 5.23%까지 도달할 거란 비관론을 제시했습니다. 전반적인 증시의 하락은 엔비디아가 주도했습니다. 개장 초반 153달러까지 올라서며 7주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고 잠시나마 시총 1위에 재등극하기도 했으나 마감 기준으로는 6% 이상 하락하며 시총 3조 5천억 달러 선을 반납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전일 젠슨 CEO는 AI 반도체만 바라보던 투자자들에게 그 너머에 있는 로봇의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2년 전 인공지능 시대의 시작을 예고했던 그때처럼 말이죠. 로봇과 자율주행차처럼 물리적 실체를 갖춘 피지컬 AI가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미래라며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선보였고 전작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을 자랑하는 차세대 블랙웰 기반 GPU도 공개했죠. 다만 간밤 시장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AI 산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다양한 기술을 발표하긴 했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루빈 아키텍처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정작 멋진 기조연설 이후 엔비디아는 울었지만 일부 수혜주들은 웃었습니다. 마이크론은 장중 한때 7%대까지 급등했는데요. 전일 새롭게 공개된 차세대 블랙웰 기반 GPU에 마이크론의 G7 메모리가 탑재된다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국채금리 상승의 여파를 받아가며 상승분을 크게 반납, 2.7% 오른 10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의 무인 트럭 개발 협력사로 언급된 오로라 이노베이션은 29%대 폭등했는데요. 오로라의 하이엔드 라이다를 사용해 무인 트럭의 기능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루미나 테크놀로지와 이노비즈테크, AI 등 라이다 관련주들의 동반 급등을 야기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가 투자하거나 협력하는 일부 기업들 중 이번에 언급되지 않은 종목들은 실망감에 급락했는데요. 사운드하운드 AI가 9.6%, 세렌스와 리커전 제약이 6% 안팎의 하락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조류독감 환자 가운데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조류독감 백신을 개발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모더나가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주간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다고 발표한 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관련주인 바이오엔텍과 노바백스의 주가도 5.6%, 10.9% 올랐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졸트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건수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 예상치도 상회하며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간밤에는 ISM 서비스업 PMI가 54.1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6개월째 50선을 넘어서며 미국 경제 전반의 확장세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PMI 가격지수가 급등하며 향후 추가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감이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고용시장도 서비스 업황도 건강하니 금리 인하가 당장 필요할까?
이에 페드워치에 따른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전일 90%에서 95%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잠시 멈추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며 3월까지는 관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여집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4.68%를 넘어서며 지난해 4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 역시나 상승세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날 발표된 졸트 보고서와 서비스 PMI 지수는 물가 상승과 높은 수준의 일자리 수요를 반영하며 인플레이션 위험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았고요. 또한 미국 재무부가 실시한 10년물 국채 입찰이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에 낙찰되었습니다. 재무부는 10년물 국채 390억 달러, 30년물 국채 220억 달러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히며 이는 채권 공급 증가로 이어져 채권 가격 하락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대거 매도하면서 수익률이 급등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장기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국채의 투자 매력도가 상승해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 주가가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 차량 약 260만 대를 대상으로 스마트 호출 자율주행 기능 관련한 충돌 문제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스마트 호출 기능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원격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인데 최근 기둥이나 주차된 차량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기능의 최고 속도, 공공도로에서의 사용 여부, 가시거리 요구 사항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전략적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하락 압력이 더욱 가중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뉴욕의 한파 여파와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1% 가까이 상승,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10% 넘게 급등했던 천연가스는 급락 전환했고요. 비트코인은 97,000선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108선 위로 올라선 달러 인덱스와 10년물 국채 금리도 급등하며 4.7%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